감정 조절 정말 잘하는 사람. 큰 폭풍이 몰아쳐도 바다는 그저 그 자리에 있지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주변이 어떻게 변하든 우리 마음속 평화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답니다. 강물이 큰 바위를 만나면 그냥 부딪히지 않고 길을 바꿔 흘러가요. 우리 감정도 그래요. 문제가 생기면 그냥 충돌하지 말고 유연하게 대처해 봅시다. 우리 주변에는 분명히 화가 날 일인데도 화내지 않고 차분히 대처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는 사람을 보았을 것입니다. 화가 난다고 화를 내면 일을 망쳐버리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 조절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 순간이 왔을 때 빠르게 판단을 해서 어떻게 대처할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며 어떻게 대처할지 방법을 정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빠른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 상황이 왔을 때 빠른 판단을 해서 어떻게 행동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화를 내야 하는 상황인지 넘어가야 하는 상황인지 빠르게 판단을 해야 문제 해결이 쉬워집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은 정말 넓고 깊은 바다와 같아요. 때론 잔잔하고 평화로운 날도 있지만 갑자기 폭풍이 몰아치기도 하죠. 이때 중요한 건 그 폭풍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길을 찾느냐예요. 바로 여기서 빠른 판단력이라는 나침반을 꺼내 들어야 해요. 빠른 판단력이라는 건 단지 서두르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감정이 살짝 고개를 들 때 바로 알아채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빨리 파악하는 거예요. 마치 바다의 폭풍 속에서도 안전한 항구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빛과도 같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런 능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을 잘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내 몸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거죠. 그 다음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하는 거예요. 감정이 우리를 휩쓸기 전에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할지 의식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빠른 판단력이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가장 좋은 대응 방법이 무엇일지 신속하게 결정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연습을 통해 더 좋아질 수 있어요. 마치 악기를 연주하거나 운동을 하는 것처럼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점점 더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에서도 우리 길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여정은 단순히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보다 여행하는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배우고 성장하는지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어요. 자신과의 대화를 시작하고 감정의 파도를 자신 있게 타며 더 아름다운 내일로 나아가 보자고요. 여러분 각자의 여정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가끔은 큰 폭우가 치고 나서 하늘이 더 맑게 갠답니다. 마음속 어려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시간을 겪고 나면 더 맑고 평온한 마음을 찾을 수 있어요. 때로는 산속 깊은 곳의 고요함 속에서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우리 감정도 그렇게 조용히 내면을 들여다보면 답을 찾을 수 있답니다. 두 번째로 광범위한 시야를 가지고 있다.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어서 크게 생각합니다. 작게 생각하면 작은 것밖에 얻지 못하지만 크게 생각하면 더 넓은 것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 주변을 둘러본다면 얼마나 넓고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는지 상상이 되나요? 우리 삶도 이와 같아요. 일상의 작은 문제들에 너무 매몰되지 않고 좀 더 큰 그림을 바라볼 때 진짜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어요. 넓은 시야를 가지고 감정을 다루는 건 마치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이나 상황을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바라보는 것과 같아요. 예를 들어 누군가 때문에 화가 난다고 해봅시다. 그냥 그 순간의 화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그 사람과의 전체적인 관계나 이 상황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 순간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더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이 넓은 시야를 갖기 위해선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해요. 자신이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건 마치 자신의 내면을 탐험하는 여행과도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면 갈등 상황에서도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대화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의 일에만 집중하지 말고 장기적인 목표나 꿈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순간의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어요. 이런 넓은 시야를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책을 읽거나 여행을 하거나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 모두 도움이 됩니다. 명상이나 요가 같은 활동으로 마음을 차분하게 하면서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넓혀나가는 거죠. 넓은 시야를 통해 우리 삶을 바라본다면 감정의 파도를 넘는 항해가 훨씬 더 평온하고 의미 있게 될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더 깊이 이해하며 더 풍부하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이 넓은 시야를 통해 더욱 아름다워지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잔잔한 호수처럼 유지하려고 노력해 봅시다. 외부의 소란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은 평온할 수 있어요. 나무에서 낙엽이 떨어져 새 생명을 위한 자리를 만들듯 우리도 불필요한 감정은 내려놓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상대방의 불쾌한 말에도 깊이 고민하지 않고 넘길 줄 알며 자신의 취약성을 인정하고 감정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인다. 사회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상대방은 아무 의미 없이 똑같은 말은 던진 건데 거기에 꽂혀서 계속 생각하는 것은 마만 힘들게 합니다. 어느 정도 흘릴 줄 아는 것이 직장 생활을 오래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 가끔은 주변 사람들의 말에 상처를 받곤 해요. 누군가가 뭔가 불쾌한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각자의 약점이 있고 때로는 그걸 받아들이는 게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답니다. 이건 마치 비가 오는 날을 짜증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소리를 들으며 차분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모든 게 달라질 수 있어요.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지 않는 비결 중 하나는 그 말이 당신에 대한 전부를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때론 자신의 문제 때문에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거나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넘어서는 큰 그림을 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자신의 취약한 면을 받아들이는 건 자기 자신에게 더 친절해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자신의 약점을 인정할 때 그건 우리가 더 이상 그 약점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해요. 사실 그건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연습이 필요해요. 매일 조금씩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 상황에서 내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말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내가 이 감정을 어떻게 좀 더 건강하게 다룰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감정의 파도를 타고 항해하는 배와 같아요. 때때로 거친 파도와 마주치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 파도를 타는가예요. 우리 자신의 취약함을 인정하고 감정을 수용하는 것, 그리고 남의 말에 너무 깊이 상처받지 않는 태도를 키워나가다 보면 우리는 결국 평온한 바다로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여정 중에 자신의 내면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자신만의 감정 조절법을 찾아가길 바랄게요.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듯 우리의 어려움도 지나가고 더 좋은 시간이 올 거예요. 마음의 겨울을 지나 봄을 맞이합시다. 우리는 모두 큰 자연의 일부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감정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요. 네 번째로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감정을 받아들인다.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야 말로 마음을 편하게 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않으면 괴로운 순간만 계속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이고 보듬어 주세요. 그러는 순간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자신의 감정, 특히 기분 나쁜 감정을 느꼈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감정을 피하려고 하거나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감정은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 즉 기쁨, 슬픔, 분노, 실망 등 모두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감정을 받아들이는 건 사실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더 친절해질 수 있는 첫걸음이에요. 우리 자신을 정말로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는 자신의 감정과 필요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가 자신을 치유하고 자기 자신과 평화를 이루는 길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하루가 끝날 때 자신이 느꼈던 감정들에 대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 무엇 때문에 기뻤고 무엇 때문에 슬펐는지를 돌아보세요.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는 건 우리가 자신을 더 잘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두 번째로, 감정 일기를 써보세요. 자기 자신의 감정을 글로 적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감정을 더 잘 다룰 수 있게 돼요.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 감정을 받아들이는 과정의 일부랍니다. 마지막으로, 명상이나 요가 같은 활동을 해보세요. 이런 활동들은 우리가 현재 순간에 더 집중하게 하고 우리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데 도움을 줄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감정을 받아들이는 여정은 가끔 도전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기 사랑과 내면의 평화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이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길 응원할게요. 여러분의 여정이 여러분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봄비가 씨앗을 깨우듯 우리 안에 긍정적인 감정이 잠재력을 일깨울 수 있어요. 그 긍정적인 힘을 믿어보세요. 때로 산불이 지나간 뒤 새로운 생명이 돋아나듯 어려운 감정을 겪은 후에는 더 강한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게 성장해 나가봅시다. 다섯 번째로, 자신에게 자주 질문해서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안다. 자기 자신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지지 않는다고 한 말이 있지요.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알고 질문을 자주 해서 내면의 목소리에 기울이게 되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바쁜 일상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잊고 살 때가 많아요. 하지만 잠깐 시간을 내서 내가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이런 질문들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더 잘 알게 해줄 뿐만 아니라 감정을 조절하는 데도 큰 도움이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자기 질문이 우리 내면과의 대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대화를 통해 우리는 순간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 뒤에 있는 깊은 의미를 찾아볼 수 있어요. 또한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생각을 더 잘 이해함으로써 그것들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 제안을 해보고 싶어요. 첫째, 매일 일기를 써보세요. 그날 있었던 일, 느낀 감정, 생각해본 것들을 적어보세요. 이 과정에서 자기 자신과의 깊은 대화를 시작할 수 있어요. 둘째, 명상을 해보세요. 명상은 우리 마음을 진정시키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줘요. 그리고 그 순간 우리 내면의 목소리가 더 잘 들리게 되죠. 셋째, 매일 자기 자신과 진지하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마련해 보세요. 그 시간에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내면의 답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는 건 우리가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감정을 더 잘 다루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강력한 도구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 여러분이 자기 자신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자신의 삶을 더 풍부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래요. 자, 이제 여러분도 자신과의 대화를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내면은 여러분이 듣고 싶어 하는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서 별이 빛나듯 우리 내면에도 힘든 시기에 빛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 내면의 빛을 잃지 마세요. 마음속에 오아시스를 찾아서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고 평안을 느껴보세요. 그곳에서 우리는 위안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감정의 물결을 어떻게 멋지게 타나가는지에 대해 나눴어요.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우리 모두 어떻게 하면 좀 더 마음의 평화를 가질 수 있을지, 자신을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을지에 대한 힌트를 조금이나마 얻으셨기를 바래요. 감정을 다스리는 건 사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과의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상처받지 않고 자신의 연약함을 껴안을 수 있으며 자기 자신에게 솔직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더 이해하고 더 행복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야기 나눈 것들을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간단해요. 먼저, 가끔은 스스로에게 시간을 주세요. 바쁜 일상에서 잠깐 벗어나 내가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그리고 그 답을 진지하게 들어보세요. 일기 쓰기나 명상 같은 활동을 통해 자신과의 대화를 꾸준히 이어가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각자의 내면에는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했던 지혜와 사랑이 가득하니까요. 여러분, 감정의 물결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큰 성공을 거둔 거예요. 자신과의 여정에서 여러분이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찾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 작은 실천들을 통해 더욱 풍부해지고 더 많은 사랑으로 가득 차길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정 조절 정말 잘하는 사람. 큰 폭풍이 몰아쳐도 바다는 그저 그 자리에 있지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주변이 어떻게 변하든 우리 마음속 평화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답니다. 강물이 큰 바위를 만나면 그냥 부딪히지 않고 길을 바꿔 흘러가요. 우리 감정도 그래요. 문제가 생기면 그냥 충돌하지 말고 유연하게 대처해 봅시다. 우리 주변에는 분명히 화가 날 일인데도 화내지 않고 차분히 대처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는 사람을 보았을 것입니다. 화가 난다고 화를 내면 일을 망쳐버리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 조절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 순간이 왔을 때 빠르게 판단을 해서 어떻게 대처할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며 어떻게 대처할지 방법을 정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빠른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 상황이 왔을 때 빠른 판단을 해서 어떻게 행동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화를 내야 하는 상황인지 넘어가야 하는 상황인지 빠르게 판단을 해야 문제 해결이 쉬워집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은 정말 넓고 깊은 바다와 같아요. 때론 잔잔하고 평화로운 날도 있지만 갑자기 폭풍이 몰아치기도 하죠. 이때 중요한 건 그 폭풍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길을 찾느냐예요. 바로 여기서 빠른 판단력이라는 나침반을 꺼내 들어야 해요. 빠른 판단력이라는 건 단지 서두르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감정이 살짝 고개를 들 때 바로 알아채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빨리 파악하는 거예요. 마치 바다의 폭풍 속에서도 안전한 항구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빛과도 같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런 능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을 잘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내 몸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거죠. 그 다음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하는 거예요. 감정이 우리를 휩쓸기 전에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할지 의식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빠른 판단력이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가장 좋은 대응 방법이 무엇일지 신속하게 결정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연습을 통해 더 좋아질 수 있어요. 마치 악기를 연주하거나 운동을 하는 것처럼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점점 더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에서도 우리 길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여정은 단순히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보다 여행하는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배우고 성장하는지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어요. 자신과의 대화를 시작하고 감정의 파도를 자신 있게 타며 더 아름다운 내일로 나아가 보자고요. 여러분 각자의 여정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가끔은 큰 폭우가 치고 나서 하늘이 더 맑게 갠답니다. 마음속 어려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시간을 겪고 나면 더 맑고 평온한 마음을 찾을 수 있어요. 때로는 산속 깊은 곳의 고요함 속에서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우리 감정도 그렇게 조용히 내면을 들여다보면 답을 찾을 수 있답니다. 두 번째로, 광범위한 시야를 가지고 있다.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어서 크게 생각합니다. 작게 생각하면 작은 것밖에 얻지 못하지만 크게 생각하면 더 넓은 것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 주변을 둘러본다면 얼마나 넓고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는지 상상이 되나요? 우리 삶도 이와 같아요. 일상의 작은 문제들에 너무 매몰되지 않고 좀 더 큰 그림을 바라볼 때 진짜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어요. 넓은 시야를 가지고 감정을 다루는 건 마치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이나 상황을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바라보는 것과 같아요. 예를 들어 누군가 때문에 화가 난다고 해봅시다. 그냥 그 순간의 화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그 사람과의 전체적인 관계나 이 상황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 순간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더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이 넓은 시야를 갖기 위해선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해요. 자신이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건 마치 자신의 내면을 탐험하는 여행과도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면 갈등 상황에서도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대화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의 일에만 집중하지 말고 장기적인 목표나 꿈을 생각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순간의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어요. 이런 넓은 시야를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책을 읽거나 여행을 하거나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 모두 도움이 됩니다. 명상이나 요가 같은 활동으로 마음을 차분하게 하면서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넓혀나가는 거죠. 넓은 시야를 통해 우리 삶을 바라본다면 감정의 파도를 넘는 항해가 훨씬 더 평온하고 의미 있게 될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더 깊이 이해하며 더 풍부하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이 넓은 시야를 통해 더욱 아름다워지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잔잔한 호수처럼 유지하려고 노력해 봅시다. 외부의 소란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은 평온할 수 있어요. 나무에서 낙엽이 떨어져 새 생명을 위한 자리를 만들듯 우리도 불필요한 감정은 내려놓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상대방의 불쾌한 말에도 깊이 고민하지 않고 넘길 줄 알며 자신의 취약성을 인정하고 감정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인다. 사회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상대방은 아무 의미 없이 똑같은 말은 던진 건데 거기에 꽂혀서 계속 생각하는 것은 마만 힘들게 합니다. 어느 정도 흘릴 줄 아는 것이
직장 생활을 오래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 가끔은 주변 사람들의 말에 상처를 받곤 해요. 누군가가 뭔가 불쾌한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각자의 약점이 있고 때로는 그걸 받아들이는 게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답니다. 이건 마치 비가 오는 날을 짜증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소리를 들으며 차분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모든 게 달라질 수 있어요.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지 않는 비결 중 하나는 그 말이 당신에 대한 전부를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때론 자신의 문제 때문에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거나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넘어서는 큰 그림을 보려고 노력해보세요. 그리고 우리 자신의 취약한 면을 받아들이는 건 자기 자신에게 더 친절해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자신의 약점을 인정할 때 그건 우리가 더 이상 그 약점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해요. 사실 그건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연습이 필요해요. 매일 조금씩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 상황에서 내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말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내가 이 감정을 어떻게 좀 더 건강하게 다룰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감정의 파도를 타고 항해하는 배와 같아요. 때때로 거친 파도와 마주치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 파도를 타는가예요. 우리 자신의 취약함을 인정하고 감정을 수용하는 것, 그리고 남의 말에 너무 깊이 상처받지 않는 태도를 키워나가다 보면 우리는 결국 평온한 바다로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여정 중에 자신의 내면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자신만의 감정 조절법을 찾아가길 바랄게요.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듯 우리의 어려움도 지나가고 더 좋은 시간이 올 거예요. 마음의 겨울을 지나 봄을 맞이합시다. 우리는 모두 큰 자연의 일부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감정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요. 네 번째로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감정을 받아들인다.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야 말로 마음을 편하게 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않으면 괴로운 순간만 계속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이고 보듬어 주세요. 그러는 순간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자신의 감정, 특히 기분 나쁜 감정을 느꼈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감정을 피하려고 하거나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감정은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 즉 기쁨, 슬픔, 분노, 실망 등 모두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감정을 받아들이는 건 사실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더 친절해질 수 있는 첫걸음이에요. 우리 자신을 정말로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는 자신의 감정과 필요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가 자신을 치유하고 자기 자신과 평화를 이루는 길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하루가 끝날 때 자신이 느꼈던 감정들에 대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 무엇 때문에 기뻤고 무엇 때문에 슬펐는지를 돌아보세요.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는 건 우리가 자신을 더 잘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두 번째로, 감정 일기를 써보세요. 자기 자신의 감정을 글로 적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감정을 더 잘 다룰 수 있게 돼요.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 감정을 받아들이는 과정의 일부랍니다. 마지막으로, 명상이나 요가 같은 활동을 해보세요. 이런 활동들은 우리가 현재 순간에 더 집중하게 하고 우리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데
도움을 줄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감정을 받아들이는 여정은 가끔 도전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기 사랑과 내면의 평화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이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길 응원할게요. 여러분의 여정이 여러분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봄비가 씨앗을 깨우듯 우리 안에 긍정적인 감정이 잠재력을 일깨울 수 있어요. 그 긍정적인 힘을 믿어보세요. 때로 산불이 지나간 뒤 새로운 생명이 돋아나듯 어려운 감정을 겪은 후에는 더 강한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게 성장해 나가봅시다. 5번째로, 자신에게 자주 질문해서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안다. 자기 자신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지지 않는다고 한 말이 있지요.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알고 질문을 자주 해서 내면의 목소리에 기울이게 되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바쁜 일상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잊고 살 때가 많아요. 하지만 잠깐 시간을 내서 내가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이런 질문들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더 잘 알게 해줄 뿐만 아니라 감정을 조절하는 데도 큰 도움이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자기 질문이 우리 내면과의 대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대화를 통해 우리는 순간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 뒤에 있는 깊은 의미를 찾아볼 수 있어요. 또한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생각을 더 잘 이해함으로써 그것들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 제안을 해보고 싶어요. 첫째, 매일 일기를 써보세요. 그날 있었던 일, 느낀 감정, 생각해본 것들을 적어보세요. 이 과정에서 자기 자신과의 깊은 대화를 시작할 수 있어요. 둘째, 명상을 해보세요. 명상은 우리 마음을 진정시키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줘요. 그리고 그 순간 우리 내면의 목소리가 더 잘 들리게 되죠. 셋째, 매일 자기 자신과 진지하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마련해 보세요. 그 시간에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내면의 답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는 건 우리가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감정을 더 잘 다루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강력한 도구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 여러분이 자기 자신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자신의 삶을 더 풍부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래요. 자, 이제 여러분도 자신과의 대화를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내면은 여러분이 듣고 싶어 하는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서 별이 빛나듯 우리 내면에도 힘든 시기에 빛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 내면의 빛을 잃지 마세요. 마음속에 오아시스를 찾아서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고 평안을 느껴보세요. 그곳에서 우리는 위안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감정의 물결을 어떻게 멋지게 타나가는지에 대해 나눴어요.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우리 모두 어떻게 하면 좀 더 마음의 평화를 가질 수 있을지, 자신을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을지에 대한 힌트를 조금이나마 얻으셨기를 바래요. 감정을 다스리는 건 사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과의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상처받지 않고 자신의 연약함을 껴안을 수 있으며 자기 자신에게 솔직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더 이해하고 더 행복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야기 나눈 것들을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간단해요. 먼저, 가끔은 스스로에게 시간을 주세요. 바쁜 일상에서 잠깐 벗어나 내가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그리고 그 답을 진지하게 들어보세요. 일기 쓰기나 명상 같은 활동을 통해 자신과의 대화를 꾸준히 이어가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각자의 내면에는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했던
지혜와 사랑이 가득하니까요. 여러분, 감정의 물결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큰 성공을 거둔 거예요. 자신과의 여정에서 여러분이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찾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 작은 실천들을 통해 더욱 풍부해지고 더 많은 사랑으로 가득 차길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정 조절 정말 잘하는 사람. 큰 폭풍이 몰아쳐도 바다는 그저 그 자리에 있지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주변이 어떻게 변하든 우리 마음속 평화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답니다. 강물이 큰 바위를 만나면 그냥 부딪히지 않고 길을 바꿔 흘러가요. 우리 감정도 그래요. 문제가 생기면 그냥 충돌하지 말고 유연하게 대처해 봅시다. 우리 주변에는 분명히 화가 날 일인데도 화내지 않고 차분히 대처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는 사람을 보았을 것입니다. 화가 난다고 화를 내면 일을 망쳐버리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 조절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 순간이 왔을 때 빠르게 판단을 해서 어떻게 대처할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며 어떻게 대처할지 방법을 정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빠른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 상황이 왔을 때 빠른 판단을 해서 어떻게 행동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화를 내야 하는 상황인지 넘어가야 하는 상황인지 빠르게 판단을 해야 문제 해결이 쉬워집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은 정말 넓고 깊은 바다와 같아요. 때론 잔잔하고 평화로운 날도 있지만 갑자기 폭풍이 몰아치기도 하죠. 이때 중요한 건 그 폭풍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길을 찾느냐예요. 바로 여기서 빠른 판단력이라는 나침반을 꺼내 들어야 해요. 빠른 판단력이라는 건 단지 서두르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감정이 살짝 고개를 들 때 바로 알아채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빨리 파악하는 거예요. 마치 바다의 폭풍 속에서도 안전한 항구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빛과도 같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런 능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을 잘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내 몸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거죠. 그 다음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하는 거예요. 감정이 우리를 휩쓸기 전에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할지 의식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빠른 판단력이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가장 좋은 대응 방법이 무엇일지 신속하게 결정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연습을 통해 더 좋아질 수 있어요. 마치 악기를 연주하거나 운동을 하는 것처럼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점점 더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에서도 우리 길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여정은 단순히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보다 여행하는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배우고 성장하는지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어요. 자신과의 대화를 시작하고 감정의 파도를 자신 있게 타며 더 아름다운 내일로 나아가 보자고요. 여러분 각자의 여정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가끔은 큰 폭우가 치고 나서 하늘이 더 맑게 갠답니다. 마음속 어려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시간을 겪고 나면 더 맑고 평온한 마음을 찾을 수 있어요. 때로는 산속 깊은 곳의 고요함 속에서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우리 감정도 그렇게 조용히 내면을 들여다보면 답을 찾을 수 있답니다. 두 번째로 광범위한 시야를 가지고 있다.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어서 크게 생각합니다. 작게 생각하면 작은 것밖에 얻지 못하지만 크게 생각하면 더 넓은 것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 주변을 둘러본다면 얼마나 넓고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는지 상상이 되나요?
우리 삶도 이와 같아요. 일상의 작은 문제들에 너무 매몰되지 않고 좀 더 큰 그림을 바라볼 때 진짜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어요. 넓은 시야를 가지고 감정을 다루는 건 마치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이나 상황을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바라보는 것과 같아요. 예를 들어, 누군가 때문에 화가 난다고 해봅시다. 그냥 그 순간의 화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그 사람과의 전체적인 관계나 이 상황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 순간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더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이 넓은 시야를 갖기 위해선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해요. 자신이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건 마치 자신의 내면을 탐험하는 여행과도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면 갈등 상황에서도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대화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의 일에만 집중하지 말고 장기적인 목표나 꿈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순간의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어요. 이런 넓은 시야를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책을 읽거나 여행을 하거나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 모두 도움이 됩니다. 명상이나 요가 같은 활동으로 마음을 차분하게 하면서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넓혀나가는 거죠. 넓은 시야를 통해 우리 삶을 바라본다면 감정의 파도를 넘는 항해가 훨씬 더 평온하고 의미 있게 될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더 깊이 이해하며 더 풍부하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이 넓은 시야를 통해 더욱 아름다워지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잔잔한 호수처럼 유지하려고 노력해 봅시다. 외부의 소란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은 평온할 수 있어요. 나무에서 낙엽이 떨어져 새 생명을 위한 자리를 만들듯 우리도 불필요한 감정은 내려놓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상대방의 불쾌한 말에도 깊이 고민하지 않고 넘길 줄 알며 자신의 취약성을 인정하고 감정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인다. 사회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상대방은 아무 의미 없이 똑같은 말은 던진 건데 거기에 꽂혀서 계속 생각하는 것은 마만 힘들게 합니다. 어느 정도 흘릴 줄 아는 것이 직장 생활을 오래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 가끔은 주변 사람들의 말에 상처를 받곤 해요. 누군가가 뭔가 불쾌한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각자의 약점이 있고 때로는 그걸 받아들이는 게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답니다. 이건 마치 비가 오는 날을 짜증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소리를 들으며 차분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모든 게 달라질 수 있어요.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지 않는 비결 중 하나는 그 말이 당신에 대한 전부를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때론 자신의 문제 때문에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거나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넘어서는 큰 그림을 보려고 노력해보세요. 그리고 우리 자신의 취약한 면을 받아들이는 건 자기 자신에게 더 친절해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자신의 약점을 인정할 때 그건 우리가 더 이상 그 약점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해요. 사실 그건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연습이 필요해요. 매일 조금씩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 상황에서 내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말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내가 이 감정을 어떻게 좀 더 건강하게 다룰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감정의 파도를 타고 항해하는 배와 같아요. 때때로 거친 파도와 마주치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 파도를 타는가예요. 우리 자신의 취약함을 인정하고 감정을 수용하는 것, 그리고 남의 말에 너무 깊이 상처받지 않는 태도를 키워나가다 보면 우리는
결국 평온한 바다로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여정 중에 자신의 내면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자신만의 감정 조절법을 찾아가길 바랄게요.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듯 우리의 어려움도 지나가고 더 좋은 시간이 올 거예요. 마음의 겨울을 지나 봄을 맞이합시다. 우리는 모두 큰 자연의 일부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감정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요. 네 번째로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감정을 받아들인다.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야 말로 마음을 편하게 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않으면 괴로운 순간만 계속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이고 보듬어 주세요. 그러는 순간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자신의 감정, 특히 기분 나쁜 감정을 느꼈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감정을 피하려고 하거나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감정은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 즉 기쁨, 슬픔, 분노, 실망 등 모두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감정을 받아들이는 건 사실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더 친절해질 수 있는 첫걸음이에요. 우리 자신을 정말로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는 자신의 감정과 필요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가 자신을 치유하고 자기 자신과 평화를 이루는 길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하루가 끝날 때 자신이 느꼈던 감정들에 대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 무엇 때문에 기뻤고 무엇 때문에 슬펐는지를 돌아보세요.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는 건 우리가 자신을 더 잘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두 번째로 감정 일기를 써보세요. 자기 자신의 감정을 글로 적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감정을 더 잘 다룰 수 있게 돼요.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 감정을 받아들이는 과정의 일부랍니다. 마지막으로 명상이나 요가 같은 활동을 해보세요. 이런 활동들은 우리가 현재 순간에 더 집중하게 하고 우리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데 도움을 줄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감정을 받아들이는 여정은 가끔 도전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기 사랑과 내면의 평화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이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길 응원할게요. 여러분의 여정이 여러분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봄비가 씨앗을 깨우듯 우리 안에 긍정적인 감정이 잠재력을 일깨울 수 있어요. 그 긍정적인 힘을 믿어보세요. 때로 산불이 지나간 뒤 새로운 생명이 돋아나듯 어려운 감정을 겪은 후에는 더 강한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게 성장해 나가봅시다. 다섯 번째로 자신에게 자주 질문해서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안다. 자기 자신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지지 않는다고 한 말이 있지요.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알고 질문을 자주 해서 내면의 목소리에 기울이게 되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바쁜 일상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잊고 살 때가 많아요. 하지만 잠깐 시간을 내서 내가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이런 질문들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더 잘 알게 해줄 뿐만 아니라 감정을 조절하는 데도 큰 도움이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자기 질문이 우리 내면과의 대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대화를 통해 우리는 순간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 뒤에 있는 깊은 의미를 찾아볼 수 있어요. 또한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생각을 더 잘 이해함으로써 그것들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 제안을 해보고 싶어요. 첫째, 매일 일기를 써보세요.
그날 있었던 일, 느낀 감정, 생각해 본 것들을 적어보세요. 이 과정에서 자기 자신과의 깊은 대화를 시작할 수 있어요. 둘째, 명상을 해보세요. 명상은 우리 마음을 진정시키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줘요. 그리고 그 순간, 우리 내면의 목소리가 더 잘 들리게 되죠. 셋째, 매일 자기 자신과 진지하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마련해 보세요. 그 시간에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내면의 답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는 건 우리가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감정을 더 잘 다루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강력한 도구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 여러분이 자기 자신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자신의 삶을 더 풍부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래요. 자, 이제 여러분도 자신과의 대화를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내면은 여러분이 듣고 싶어 하는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서 별이 빛나듯 우리 내면에도 힘든 시기에 빛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 내면의 빛을 잃지 마세요. 마음속에 오아시스를 찾아서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고 평안을 느껴보세요. 그곳에서 우리는 위안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감정의 물결을 어떻게 멋지게 타나가는지에 대해 나눴어요.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우리 모두 어떻게 하면 좀 더 마음의 평화를 가질 수 있을지, 자신을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을지에 대한 힌트를 조금이나마 얻으셨기를 바래요. 감정을 다스리는 건 사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과의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상처받지 않고 자신의 연약함을 껴안을 수 있으며 자기 자신에게 솔직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더 이해하고 더 행복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야기 나눈 것들을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간단해요. 먼저, 가끔은 스스로에게 시간을 주세요. 바쁜 일상에서 잠깐 벗어나 내가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그리고 그 답을 진지하게 들어보세요. 일기 쓰기나 명상 같은 활동을 통해 자신과의 대화를 꾸준히 이어가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각자의 내면에는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했던 지혜와 사랑이 가득하니까요. 여러분, 감정의 물결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큰 성공을 거둔 거예요. 자신과의 여정에서 여러분이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찾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 작은 실천들을 통해 더욱 풍부해지고 더 많은 사랑으로 가득 차길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